그랜드 캐년보다 더 멋진 협곡, 주황산 국립공원 용추협곡, 저와 함께 걸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난 10월 16일에서 18일 사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들과 같이 2024년 가을 여행을 위해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아갔습니다. 주황산 여행을 할 때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식당과 상가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장단점이 다 보였습니다. 청송이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라는 사실을 입증하듯 주황산 입구의 도로 한쪽편으로는 사과나무들이 빼곡한 과수원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용추폭포까지 2.6km를 걸은 다음 거기서 컨디션을 보고 용연폭포까지 1.2km를 더 걷느냐의 여부를 판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고의 가을 산행지 가운데 하나인 주황산 국립공원 산행은 신라 문무왕 때인 672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인 대전사에서 시작됩니다. 대전사는 주황산의 기암을 등에 지고선 요서가 깊은 사찰로 마당 중앙의 오래된 은행나무는 단풍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더군요. 대전사 법당 뒤로는 주황산의 상징과도 같은 기암이 우뚝 솟아 있는데 기암은 화산암의 급격한 냉각으로 인한 거대한 주상절리 현상을 보여줍니다. 대전사 마당을 통과하여 평탄한 등산로로 접어드니 잠시 후 주황산 맨발 걷기 시작점이란 안내판과 신발 보관소, 발 씻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맨발 걷기, 즉 어싱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맨발 걷기용 황토길 조성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봉과 용추폭포로 가는 갈림길에서 용추폭포 가는 방향으로 접어들어 한참을 걸으니 환경 친화적이고 예쁜 기암 화장실이 나타났습니다. 주황산의 기암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자연 속 갤러리 느낌을 주는 기암 화장실은 23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암 화장실을 지나 숲길로 한참을 더 올라가니 오른쪽 아래로 계곡이 이어지고 멀리 험준한 바위 봉우리들이 줄지어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산은 돌로 병풍을 둘러친 것 같다 하여 석병산이라고도 했으며 1970년 1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최고의 명산입니다. 7천만 년 전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는 주황산은 설악산, 월출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바위산의 하나로 손꼽히는 웅장한 바위산입니다. 눈앞으로 나타나는 거대하고 웅장한 바위들을 바라보며 걸어가니 시야가 탁 트이면서 웅장한 연화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화봉 방향으로 난 등산로가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계곡 너머 오른쪽에 급수대라는 두 개의 특이한 봉우리가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이산의 두 봉우리를 연상시키는 이 급수대의 두 바위 봉우리는 주황산의 단해들 가운데 주상절리가 가장 발달한 환상적인 봉우리들입니다. 용추협곡을 향해 가는 등산로 양편으로는 끊임없이 거대한 암봉들이 이어져서 그 장관을 올려다보느라 몇 번이고 발을 헛디딜 뻔했지요. 용추폭포가 가까워지면서 오른쪽에는 거대한 암벽인 학소대가 보이기 시작했고 왼쪽 방향에 우뚝 솟은 시루봉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주황산 계곡의 아름다움에 취해 넋을 놓고 걷다 보니 어느새 용추폭포의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추폭포로 가는 계곡 위에 가로놓인 멋진 구름다리와 주변 암봉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우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오더군요.
넓은 주황계곡 위를 가로지르는 무지개 모양의 학소교 가운데 서서 둘러보니 시루봉이 떡시루라기보다는 사람의 얼굴 모양에 가깝게 보였습니다. 학소교 위에서 둘러본 용추협곡 주변의 장엄한 아름다움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랜드 캐년에 못지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학소교를 건너고 데크 계단을 올라 절벽 사이에 형성된 협곡을 빠져나가니 마침내 용추폭포와 주변 단해들이 주황산 최고의 절경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작은 바위산인 주황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용추협곡, 그 바위 틈새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에 눈이 부시더군요. 다리가 아픈 친구가 있어 원래 용추폭포까지만 갈 계획이었으나 내친 김에 1.2km 위쪽에 있는 용연폭포까지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주황산 제3폭포인 용연폭포까지의 1.2km의 등산로는 용추폭포와의 고도 차이가 100m도 되지 않아 거의 평지를 걷는 편안한 느낌이었지요. 용연폭포 방향으로 900m 정도를 더 올라가면 용연폭포와 절구폭포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300m를 더 가면 용연폭포가 숨어 있습니다. 용추폭포보다는 고도가 100m 정도 높은 용연폭포 가는 길은 바위를 깎아서 만든 산길이어서 바닥은 조금 거칠었지만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용추폭포까지만 걸어보았기에 다리가 불편한 친구들 생각에 살짝 신경도 쓰였지만 결론은 주황산은 시니어를 위한 국립공원이라는 것이었죠.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이라고 쓰여진 끝지점에서 용연폭포를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절벽에다 멋지고 안전한 데크 계단을 설치해 놓았네요. 인간이 대자연에 보다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는 손길들로 인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용연폭포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황산의 3대 폭포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제3폭포인 용연폭포는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망 데크의 선이 1단 폭포가 마주 보입니다. 1단 폭포 아래 형성된 호수 양쪽 바위 절벽 아래로는 좌측에 3개, 우측에 1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하식동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폭포를 전망하는 데크는 좌측 끝에서 수직으로 쏟아져 내려가는 2단 폭포의 물줄기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2단 폭포는 폭이 5m, 낙차는 10m이며 폭포 아래쪽에는 폭 50m, 길이 40m, 수심 약 4m 규모의 용추라는 큰 호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데크를 내려가 계곡 바닥에서 바라본 2단 폭포는 두 줄기로 나누어져서 흘러내리는데 마치 2마리 용이 꿈틀대며 위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용연폭포라는 이름은 이 호수 속에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살면서 조화를 부린다는 전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황산의 최고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다시 바라다본 주황산 제1폭포인 용추폭포와 용추협곡의 은밀한 아름다움은 제 발걸음을 붙들고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약 3시간에 걸친 용연폭포까지의 트레킹을 무사히 마치고 대전사 은행나무 아래 다시 앉아서 주황산과 대전사의 전경을 둘러보았습니다. 주황산 트레킹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된 대전사에서 60년 지기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여행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기를 가만히 기원해 보았습니다. 작지만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 트레킹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